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 오늘 나갔던 유인물 중에 블록편 한번 잠깐 펼쳐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이제 끝부쯤에 상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된 건데, 많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 연관된 것만 뽑아왔습니다. 우리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몇 가지만. 근데 원래는 좀 그러지만은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해는 시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혹시나 얘가 바뀐 거 알고 왔나 해서 하는 거니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험생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이거 내년에 아마 출제 확률이 높아요. 판례는 올해 판례가 나와요. 근데 법령은 바뀌면 그 다음 해에 조금 높더라고요. 출제 빈도리. 그것들 봅시다. 첫 번째 뭘 보냐면 아마 이거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셔가 아시겠지만 우리 공인전자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서 그에 관련된 문구가 다 빠졌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서명이 다 빠져, 그 문구가 다 빠지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보면 전자 서명이 다 빠졌다. 이거 시험 문제 거의 희박하고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우리 외우셔야 돼요. 개정 전, 개정 후에서 거기 22조 그 상호 가등기 있죠. 우리 옛날에는 회사 성립 전에는 가등기가 물적 해산만 됐죠. 이제 회사편 우리 4개 해서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보시면 회사가 설립 전이에요. 설립 전에는 원래는 물적 회사만 가등기가 가능했거든요. 물적 회사. 물적 회사는 우리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였죠. 근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여기에 유한 책임회사가 들어갔어요. 유한 책임회사는 인적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등기가 들어갔다. 요거는 확률이 높아요. 나올 확률이. 요거는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후에는요. 회사 성립 후에는 가등기가 다 가능하죠. 그때는 물적 회사부터 시작해서 인적 회사가 전부 다 가능하다. 네, 요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 전하고 후하고 조금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많이는 우리가 공부할 부분 하시면 돼요. 어디를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한번 잠깐 보시면 작년에 12월 29일 날 2020년도 12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 제 324조에 뭘 체크하시냐면은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406조 2가 다 신설됐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중대표소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중대표소송이 뭐였어요? 대표소송은 기억하시죠? 대표소송은 뭐냐면은 100분의 1이 가진 거. 100분의 1이 가진 주주가 이사가 잘못했네?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러면 100분의 1을 가진 소수주주가 저 이사 혼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대표소송이었거든요. 이중대표소송은 뭐였냐면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 있잖아요. 자회사 이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이중대표소송이었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A회사에 100분의 1을 가진 갑이라는 주주가 B라는 자회사,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회사가 모회사였어요. 이 모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자꾸 B회사에다 돈을 갖다 퍼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죠. 그러면은 이 주주가 원칙으로는 A회사의 을이라는 이사한테 대표소송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회사의 C라는 이사가 있어요. 이때 갑이 C라는 이사한테 대표소송 제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판례. 이중 대표소송. 제가 헷갈리면 답만 그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갑이 A를 대표해서 묻는 거를 대표소송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뭐냐면은 이중 대표소송이라 그랬거든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중 대표소송이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판례는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406조 2가 바로 뭐냐면은 뒷부분 가면 406조 2부터 그럼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몇 페이지를 펼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보시면 용어가 바뀌어갖고 다중대표 소송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지금도 부정이었거든요. 이 판례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판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판례가 입장이 뭐였냐면 주주는 자기 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갖고 이중 대표 소송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29일 날 이걸 법으로 통과해서 이제 돼요. 판례는 부정했지만 법이 된다고요. 이제 법대로 답이 문제가 한번 나올 건데 조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모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갑은 자회사 이사 있잖아요. 책임 물을 수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뭐 줄줄줄 적어놨는데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1항만 보시면 돼요. 1항. 나머지 2, 3항은 똑같으니까 원래는 모 회사의 주주는 자기 회사 이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중 대표 소송을 부정했으나 2020년 12월 29일 날 406조 2 다중 대표 소송이 신설되면서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자면 조금 더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두 개만 좀. 왜 바뀐 건데 한 번씩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바뀐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한테는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회사 성립 전에는 우리 가등기 아시죠? 상호 가등기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내가 요거 나만 쓸 거야 그래서 등기해 놓는 건데 회사 성립 전에는 옛날에는 물적 회사만 됐는데 이게 추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건 똑같아요. 후에는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고 이중 대표 소송이 법령 판례는 부정했으나 작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말이 바뀌어갖고 다중 대표 소송으로 바뀌었어요. 인정돼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두 개만 조금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324조 보시면 발기인의 책임 면제라 그래갖고 우리 주주 대표 소송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나중에 기출 문제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우리 발기인 같은 경우에 대표 소송으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대표 소송으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도 잘못하면 여러분이 주주예요. 감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100분의 1을 가진 주주예요. 감사에 대해 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헷갈린다고 하나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 소송으로 우리 안 되는 거 없어요. 시험장 가셔갖고 대표 소송으로 책임 묻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 없다고요. 다 된다고요. 이게 답차는 요령이에요. 우리 시험장 가서 감사에 대해서 대표 소송 물을 수 있다고요. 집행임원은요. 물을 수 있다고요. 뭔지 모르겠으나 대표 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오케이 답을 적으시라니. 오케이 하세요. 발기인도 모르겠다. 그때 저 상법 강사가 대표 소송으로 다 물을 수 있대. 답을 체크하시라고요. 답 찾아보세요. 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발기인 같은 경우에도 대표 소송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요거 똑같은 자회사의 발기인이라고 하더라도 모 회사 그저 주주가 물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험 문제에서 대표 소송하고 다중 대표 나오면 무조건 맞다라고 답을 찍으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판례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당연히 법이 우선하죠. 아시겠죠? 답 찾는 요령 중에 하나였고요. 나머지 405조 이런 거 뭘 체크하시냐면 350조 2항이 뭐냐면 혹시 이거 저한테 기본 강의 들으신 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도 헷갈린다 그래갖고 이익 배당이 있었죠. 이익 배당 잠깐 복습해 볼게. 이익 배당은 주주한테 배당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금전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도 줄 수 있고 제가 돈은 줄 때 받아라 했어요. 뭘 주든지 간에.
시험 문제에서 현물 출자 못 준다 틀려요. 주식 줄 때 받으세요. 뭘 주든지 받으세요. 다 됩니다. 다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따로따로 외우신 분 계시죠? 아닙니다. 이익 배당은 다 돼요. 돈은 제가 줄 때 뭐든지 줄 때 받아랬잖아요. 다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신주를 받았습니다. 이익 배당은 언제부터 계산한다 그랬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도 헷갈려 하시길래 주주가 뭔가를 받을 때는 많이 받아서 영업연도 직접 영업연도 말에 받은 것으로 봐라. 사채권자만 영업연도 말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던 거 아마 살짝 기억이 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 계신데 제가 주주가 이자를 받을 때는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업연도 직접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고요. 사채권자가 이익 배당을 받을 때는 조금만 주니까 영업연도 말에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젠 똑같아요. 영업연도 말로 통일했어요. 직전이 사라졌고 이제 무조건 똑같이 영업연도 말. 요거는 확률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350조 2항도 뒷부분 가면 조금 그 밑에 바로 나오죠. 밑에 한번 세 번째 칸에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전환에 의해서 발행된 주식 이익 배당이 관여하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때는 그죠? 보면은 영업연도 말 전환된 것을 보고 그 후에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영업연도 직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쭉 넘어가는데 이제 삭제 헷갈리면 뭐다? 무조건 영업연도 말. 요거는 확률이 조금 낮긴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족수 계산하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전부 다 추가된 게 394조하고 전부 다 추가된 게 406조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다 그거 내용입니다. 394조.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사하고 우리가 회사가 그 소송이 제기되죠. A 회사, B 회사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누가 나갑니까? A 회사, B 회사가 소송 제기되면 모자 회사 아닙니다. A 회사, B 회사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이 원고해 볼까요? 이 피고해 볼까요? 소송 제기되면 누가 나가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나가죠. 근데 전 이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요? 전 이사. 다시 말하면 이 B가 피고가 A 회사의 전 이사야. 이럴 때 누가 법원에 나가요? 아니 이 B가 제가 이거 헷갈리시는구나. 이걸 제가 갑을 할게요. 이 갑하고 근데 갑이 누구냐면 A 회사의 전 이사예요. 전에 있던 이사. 이때 누가 나가요? 대표이사가 나가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누가 나가죠? 큰일 났다. 이거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감사가 나간댔잖아요. 처음 들어요? 회사는 형체가 없어. 회사가 어떻게 법원 나가요? 그래서 회사가 소송이 제기되면 형체가 있는 대표이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전 이사. 맞아요. 전 이사는 대표이사에 맞아요. 오, 맞네요. 대표이사하고 현 이사. 죄송해요. 큰일 뻔했다. 맞아요. 그냥 이사는 감사가 나가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판례 하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일시 이사에서 변호사 나오면 괜찮다. 뭔지 모른다. 딱 문제 봤는데 일시 이사 변호사 오케이. 저 무조건 키워드 찍어서 해랬잖아요. 우리 작년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게 시험 쳐보시면 아시죠. 작년에 지문이 얼마나 깨졌어요. 그거 다 읽고 있게요. 상법을. 그것도 민법도 아니고. 키워드 혹시 일시 이사 변호사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그 판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사하고 우리가 보통 이사하고 회사가 소속있는 감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할게. 다시 헷갈리면 쉬우니까. 자, 이때 이 A가 갑이 누구냐면 A의 이사입니다. 그럼 이때 누가 나가냐면 을이라는 감사가 소송에 나가죠. 그런데 이때 감사가 나간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우리 일시 이사를 뽑은 거예요. 회사에서 병이라는 일시 이사를 뽑았거든요. 이 사람이 소송을 나가니까 갑하는 말이 야
이사하고 회사가 소송이 제기되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나왔냐? 이거는 소송에 있어서 부적합 받아갖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판례가 이 사람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는 소송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비록 감사 아니고 대표이사가 나왔으나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했던 판례. 제가 시험장에서 1시 이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면 오케이라고 답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 판례가 좀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394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401조, 이것도 전부 다 뭐가 추가되냐면 406조 2, 다시 말해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된다. 이거 하나만 추가된 거, 별거 추가된 거 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건 요 406조 2, 다중대표소송이 신설되었고 전, 가등기가 바뀐 거, 요거 두 개만 계속 이게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408조도 그게 추가되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409조 요거는 우리 그동안 많이 한 건데 정리만 다시 되었습니다. 우리 100분의 3을 가진 100분의 3 이상 가진 주주가 감사 선임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보통 감사 선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00분의 5를 가진 주주는 100분의 5를 가진 주주는 감사 선임할 때 얼마큼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100분의 3만큼만 행사하고 나머지 100분의 2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 의결권이 제한된다 했죠. 이거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 있어요? 정관으로 이거를 가중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가중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 있어요? 가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빼기 외워라 그랬죠. 제가 빼기 외워, 빼기가 완화예요? 강화예요? 아, 이것도 이거 안 돼. 어머, 어떡해. 그걸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 빼기가 완화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빼기가 강화시킨, 더하기가 강화시킨 거고 빼기가 완화시킨 거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시험 입학해서 그럴 수 있어요. 빼기 우리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가중시킬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중할 수는 없다. 제가 빼기라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었죠. 그때 시험 문제 풀면 이거 헷갈리니까요. 5 빼기 3 했죠. 빼기는 이걸 완화시킨 거잖아요. 가중시킨 거를 높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 나오면 완화시킬 수 있으나 강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를 숫자를 적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좋죠. 강화. 그렇죠. 그렇게 보시. 아니지,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 주주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요거 그래, 요거 하시면 돼. 아시겠죠? 이거 틀지 마요. 아, 완화, 강화. 이거 민법에도 계속 나오지 않아요? 완화시킬 수 있으나 강화시킬 수 이런 거 민법에는 안 나와요? 아이,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임 한번 넘어가고요. 다음에 준용 규정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 효과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 305조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거예요. 이제 영업연도 직접 영업연도 말에 전환됐다 말이 다 삭제되고 헷갈리면 조금만 주겠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6월 1일 날 만약에 이익 배당을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상법에서는 1월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1월 1일 날 만약에 내가 배당 받으면 계산하기 쉽죠. 그런데 6월 1일 날 받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 같은 경우는 영업연도 직접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고 사채권자는 이 12월 31일 이후에 된 것으로 본다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건데 이게 전부 다 삭제가 됐다고요. 이제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은 6월 1일 날 내가 신주를 받아도 12월 31일 날 전환된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자를 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다 삭제됐어요. 352항이 삭제됐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간 주식 배당 그리고 461조
준비금, 자본금 전입에 관한 것도 전부 다 그거 삭제된 거. 예, 그리고 주식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다 이게 삭제가 된 거, 난 그냥 넘어갈게. 이런 거 별로 볼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주식 배당 기억나시죠? 주식 배당, 우리 배당을 받으면 10분의 1 제가 비상금으로 빼놔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하는 거거든요. 중간 배당 10분의 1 빼나요? 안 빼나요?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네, 그게 아니고요. 물어볼게요. 우리 10분의 1 제가 돈 받으면 다 주지 말고, 혹시 회사가 이익이 100억이면 10% 빼놓고 나머지 이익 배당하라는데, 주식 배당은 빼요? 안 빼요? 중간 배당, 그거 되게 헷갈린다 그랬죠. 하나만 확실히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만 외우세요. 주식 배당 10분의 1 빼놓습니까? 안 빼놓습니까? 중간 배당은요? 하나만 외우라 그랬잖아. 주식 배당은 맞아요. 안 빼죠. 주식 배당, 주식을 빼면 제가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그랬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10분의 1을 다 빼요. 딱 하나 빼고 주식 배당 빼고 한 개만 외우라 그랬잖아요. 헷갈린다고. 중간 배당은 10분의 1 빼놔요. 그런데 주식 배당 있잖아요. 주식 배당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빼놔요. 전부 다 준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중간 배당하고 주식 배당과 장난을 치니까 하나만, 주식을 배당한다. 각 주주한테 주식을 배당하는데 회사가 10분의 1을 빼놓는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꼴이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546조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런 거, 이거 제가 왜 넘어가냐면, 제가 혹시 대규모 상장회사 문제 나오면, 그 주주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양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 외우신 분 계십니까? 1만 분의 1, 뭐 1만 5천 분의 그거 혹시 외운 분 계세요? 그거 말고 제가 뭘 외우라 그랬어요? 그거 말고 외우라 했는데? 그치, 6개월 전부터 외우라는 거, 그걸 외우라고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정리한 조문이에요. 외우지 마요. 우리는 그냥 일반 비상장에서 1%, 3%, 당주, 그리고 10%, 요거 4개만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네. 542조 감사위원회 구성해가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상장회사 관한 규정인데요. 잠깐만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거 어디 체크하냐면은요. 혹시 문제 물어볼까요? 감사위원회 누가 선임합니까? 상장회사는요. 그렇죠. 이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위원회는 제가 사무실 가면 분명히 사무실 앞에 편말은 감사위원회 적혀 있으나 문 열고 가면 제가 누가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사가 앉아있다 했죠. 다 이사가 앉아 계시는데 문 앞에 그게 간판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회의실만 적혀져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이사가 앉아있다 했죠. 감사하고 달라요.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가 경업금지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의무 있으면 감사가 경업금지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는 제가 딴 데 가서 딴짓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업금지 의무 있어 없어요? 감사위원회는 경업금지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지 의무. 제가 딴 데가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감사는 있다 없다? 감사는 없어요. 그치, 감사는요, 감사라니까요.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감사인데, 감사가 뭐 하는 사람? 업무 집행자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사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인데 딴 데가 딴짓거리 하세요. 괜찮아요. 경업 금지면 없어요. 근데 겸직 금지 있었잖아요. 헷갈려야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제가 요거 딱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물론 시험 문제 객관 통해서 한번 정리해드릴 거지만 이 조문 오늘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감사는요. 업무 집행자가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업을 금지하는 거는 의무는 없어요. 딴 데가 딴짓거리 하셔도 돼요. 그럼 뭐가 있다?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제가 하나 외우라 그랬죠. 지배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감사위원회 있잖아요. 감사위원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사 경업 금지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당연히 있죠. 제가 감사위원회 문 열면 감사가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이사가 앉아있댔잖아요. 내가 흥분했어. 우리 감사 문 열면 감사가 앉아있어요? 감사위원회 문 열면 이사가 앉아있어요? 이사는 경업금지 의무 있죠.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경업금지 의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비상장회사는 누가 선임한다?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상장회사는요. 어디서 한다고요? 주주총회에서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문제 나오면 계속 틀리죠.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하나만 확실하게. 헷갈리시면 하나만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더 정리시켜 드릴게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 보면은 그래서 뭐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감사위원회를 되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고 누가 한다고요? 감사위원회가 한다고요.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는 이사에서 우리 대표이사 누가 선임해요? 이사에서 하잖아요. 너무 헷갈려진 거죠. 겸직 금지 의무는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법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셨죠. 너무 오랜만에 보셔갖고 나머지 뭐 상법 시행령 이거는 별건 없고요. 그냥 전자적 방법에 관해서 공인 인정사가 다 사라지면서 전자 서명에 관한 규정이 13조에 나오고요. 31조 뭐 주주총회 소집 공고 뭐 이것도 좀 바뀐 거 있다. 이 정도까지만 신설된 것만 한번 보더랄까요? 주주총회 개최 기준 최근 5년 이내 후보자가 뭐 법을 위반, 세금 안 냈다. 못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34조. 당연히 상장회사 규정인데, 우리 7호가 하나 새로 신설됐거든요. 7호만 한번 볼까요?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회이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서 9년을 초과해서 사회에서 재직한 자는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규정인데 나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체크하시냐면요. 우리 34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1호 있죠. 5항에 1호 있죠. 요거 3년 바뀐 거 아시죠? 요거 바뀐 지 요거 한번 체크하세요. 우리 옛날에는 2년인데 지금 3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회이사가 그죠? 감사위원회 같으면 사회이사 같은 경우 몇 명이 돼야 돼요? 가반수가 돼요? 3분의 2가 돼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신 분들 계시죠? 이사회는 뭐다? 이사는 가반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못 외우시겠죠? 이거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못 외워요. 이거 쉽게 같이 외우니까 같이 드릴까요? 맞잖아요. 4, 3, 2 반. 숫자 외우셨죠? 4, 3, 2 반. 이거 외우시겠죠? 이건 내가 안 해드려 그랬는데. 너무 낮춰서 가는 것 같아갖고. 4, 3, 2반. 외웠죠? 4잖아요. 3이잖아. 2잖아요. 반이잖아요. 이거 숫자 외우시겠죠?
그래, 외우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장 가보세요. 멘붕 오고, 갑자기 시험 치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날 시험 깡이에요, 진짜로. 그럴 때 이렇게 배우세요. 헷갈리면 이것도 적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대로 시험 끝나고 시험 딱 치니까,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더래요, 머릿속으로. 근데 멘붕이 와갖고, 정신 챙기니까, 20분 남았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진짜. 처음 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시행령 거기 13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공인 인정서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나눠드렸던 부록편에서는요. 뭘 조금 보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가등기 파트하고 다중대표 소송 한 개 하고요. 사회이사가 3년으로 바뀐 거 있죠. 그거 하나 3개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혹시 몰라서. 왜냐면 바뀌어서 6개월 뒤에 시험 치는 거니까 6개월 뒤에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요 정도 해서 우리 블록편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앞부분 잠깐 이제 시험 문제는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법 총론 책이 조금 작년에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작년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법무사 기출문제하고 우리 공무원 등기직 문제를 제가 수록을 했었는데 우리 작년에 시험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지문이 길어져 갖고 올해는 제가 다른 문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다른 출제 문제를 넣었거든요. 보시면 알 건데, 뭐, 변호사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회계사 문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 맞는 수준 문제만 집어넣어놨어요. 다 넣은 건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이 책이, 와, 이거 언제 다 풀어 싶죠? 우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는 법무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단계가 끝나고 되면은 제2단계라 그래갖고 2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 페이지 제1단계는 법무사 기출문제고요. 제2단계가 이제 다른 시험 기출문제.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한 단원을 끝날 때마다 2번을 듣는 거예요.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한다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2번을 정리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무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조금 쉬운 파트는 가볍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상인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상인 파트에서는 상인은 권리 의무 주체라 그랬죠. 딱 제가 이 판례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했던 판례가 한번 나오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뭐였냐면은 그 행정관청의 납세 의무자하고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상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답으로 안 나오면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러고 하고요. 상인 파트는 우리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했죠? 자연인. 저 사람 장사하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은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은 등기시. 언제 해산한다고요? 청산 업무 종결 시. 해산 등기시 아닙니다. 법인은 언제 법인결 소멸한다? 청산 업무 종결 시. 그래서 항상 해산 등기시라는 말이 그거는 등기 파트 누리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어디 보기 1번부터 해서 조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는 것 태가 나왔죠.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디를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 미달인데 이제 여기다가 어디는 1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뭐 지배인, 상호, 상업정보, 상업등기. 이거 제가 그때 한번 그죠? 뭐 소지요, 두 문자 외워드렸는데 요거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는 그죠? 소상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바꿔내면은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배인, 상호, 상호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억슨 거 아시겠죠?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회사가 무한 책임성이 될 수 있습니까?
회사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 유한 말고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무한 책임 사원 회사. 그렇죠. 왜 안 돼요? 회사는 형체가 없잖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집행자잖아요. 그죠? 유한 책임 사원 될 수 있어, 없어요? 유한 책임. 회사가 유한 책임 사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이건 없고 이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잘 나오잖아요.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고 이 무한 책임 사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집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업무를 집행해요? 유한 책임 사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시하는 사람. 회사 감시할 수 있죠. 법인. 그래서 무한은 안 되고 유한은 돼요. 하나만 외우세요. 무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2번 옆에다가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고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원래 답답행이 더 어려워요. 상임 파트에서 2번, 3번은 넘어갈 거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다 할 수 있죠. 누가요? 지배인이.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볍게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라. 그리고 5번 한번 볼까요?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 권한 범위 내인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영업주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항상이란 말 나오니까 뭐 틀렸겠죠. 그죠? 그걸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요. 꼭 제가 체크할 거는 보기 2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뭐 지배인 상호, 상업정보, 상업등기는 출제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1번 문제는 2번 조금 체크하시고요. 우리 지배인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다 할 수 있죠. 상업사용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상업사용이 혹시 누구인지는 기억하시겠죠? 지배인과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상업사용인. 대리인이 상업사용인이에요. 재작년 기출문제죠. 재작년 기출문제 맞아요. 대리인이 상업사용인이에요. 작년 문제네. 대리인이. 그게 답이 틀린 질문 나왔잖아요. 대리인이 무슨 상업사용인이에요. 상업사용인 3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대리인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한다. 답이 그렇게 틀린 질문 나왔잖아요. 상업사용은 3명밖에 없으면 그 외에는 아닙니다. 대리인은 그냥 독립된 상인에 불과하지 상업사용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자, 3페이지 보시면 2번 보시면 상법상 상인과 상형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건데 1번을 그죠? 볼게요.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 납세 의무자하고요 별도 있다면 실제 영업상 주체로 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납세 의무자가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람 후자가 상인이다. 1번 조금 체크하시고요. 농협 거기는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은요. 농협협동조합이 상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빌려주면 민법으로 넘어가요? 상법으로 넘어가요? 민법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요. 혹시 농협 나오면은 농협이 누구한테 돈 빌려준지를 찾으셔야 돼요. 농협이 만약에 상인인 회원한테 돈 빌려주면 상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그렇죠. 농협은 상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이 농협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제 이거 함정 굉장히 요즘 잘 펴죠. 어떻게 말냐면 우리가 상행이라는 거는 4가지 기억, 상행이 정말 어려웠죠. 상행에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딱 걸리면 제가 상법은 넘어간댔어요. 첫 번째 걸리는 게 뭐예요? 쌍방적 상행이. 이 쌍방적 상행이라는 거는요, 갑도 뭐라고요? 상인. 을도 상인일 때 상방적 상행이라 그러잖아요. 둘 다 상인일 때. 이게 쌍방이래요. 쌍방이 전부 다 상행이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 갑을 제가 써볼게요. 갑도 상인이고, 을도 상인이다. 이럴 때는요,
상법으로 넘어간댔죠. 당연히 상행입니다. 그러면 일방적 상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쪽만 상인이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은 상인인데 을이 상인이 아니다. 둘 관계 행위면 상법으로 넘어간댔죠. 이 상행이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죠. 영업적 상행위가 있었고요. 영업적 상행위. 이거 하나만 딱 걸리면 제가 상법으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행위네요. 상행상하고 상행위. 네. 그리고요. 보조적 상행위가 있었죠. 자, 이거는 뭐, 이 두 개는 이해하시,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중고차 매매상이 중고차를 파는 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영업적 상행위. 중고차 매매상이 은행과 돈 빌리는 거는요? 보조적 상행이잖아요. 내가 영업으로 하는 거는 영업적 상행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보조적 상행이. 이걸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영업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를 영업을 위해서라는 말. 그래서 그래서 국어가 어렵죠.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영업으로 하는 거. 이거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대부분 다 은행과 돈 빌리는 게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예요?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는 영업적 상행이에요? 보조적 상행이에요? 아, 은행에 돈 한 번도 안 찾아보죠. 집에다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 우리 은행이 새마을 이런 농협 같은 데가 대출해주고 이런 게 무슨 행위예요? 당연히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적 상행이잖아요. 아이, 큰일 났네. 자, 멘붕 오셨어. 어쨌든, 영업적 상행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적어도 한 명은 상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은 제가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인, 농협에 조합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조합원 상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농협이 조합원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라고요. 여기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적어도 1인데, 둘 다 상인이 아니면 민법으로 돌아가는데, 이 농협은 상인이 아니지만 대출을 누구한테 하냐면, 상인인 조합한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어디 걸려요? 이게 걸리잖아요. 일방적 상행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마트를 운영한다. 어디에 걸려요? 이 사람은? 일방적 상행이면서 보조적 상행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대출을 누구한테 하냐에 따라서 상법이냐 민법을 돌아가는데 시험장 가서 혹시 농협 문제가 나오면 요거부터 빨리 찾으세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조합원한테 빌려주면 아니고요. 상인한테 빌려주면 이거는 민법으로 넘어간다는. 우리 상법 넘어간다. 우리 민법은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줘야 안 줘요? 민법은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법은요? 있죠. 민법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연손해금이 이자입니까? 이자 안 해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을. 자, 그러면은 민법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받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이자 약정이 있다 없다? 없어도 지연손해금은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몇 프로예요? 그렇죠. 상법은 6%. 상법은요. 이자 약정 없으면 이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상법은 무조건 돈 받아요. 아시겠죠? 아, 이거 민법인데. 나 민법 하면 안 돼. 나 상법 해야 돼. 그럼 물어볼까요? 3%입니다. 이거 약정 없으면 몇 프로예요? 이자 3%고요. 지연손해금 약정 없어요. 몇 프로예요? 3%예요? 5%예요?
5%죠? 이거 민법 왜 이러세요? 왜 안 해라, 이거? 왜 나를 봐봐. 아시겠죠? 근데 3법은 아니고, 이건 민법이에요. 상법은 이자 없어도 이자 받을 수 있고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6%고, 이건 민법인데 해놓으세요. 이거 아마 나오죠,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고, 이자 약정이 3% 하더라도 지연손 약정 없으면 5% 받을 수 있다고요. 약정이 없어도 5% 받는데, 근데 이거 약정하면, 약정대로 받으시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편 넘어가고 농협 아시죠? 3번은 워낙 많이 나온 건데 변호사 안 되는 거 아시죠? 법무사도 안 돼요. 변호사도 상인이 아니고 법무사도 상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볼까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 상인으로 본다. 4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한 거는요. 그냥 외우세요.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고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가 없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 상인으로 본다라는 거. 등기하면서 바로 상인이 법인이 돼버리잖아요. 세 개만 제일 중요해요. 회사는 소상인 될 수 없고 무한 책임 사원 될 수 없고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 요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외워주세요. 5번 볼까요?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의 1천만 원 미만이 상인에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인 경우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본금이 1천만 원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된단 말은 뭡니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가 적용된다는 소리죠. 이 지문 이해하셨죠? 1천만 원 미만 되면 지배인 적용이 안 되는데 회사는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어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네, 2교시 때 보겠습니다.